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마리의 한말의 인생 재활용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냐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기쁨도 많이 줍니다. 근데 기쁨보다는 지금 힘들고 속상하고 말 안 듣는 거,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 그 문제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모두 다 겪고 있는, 그리고 자녀들도 또한 부모님께 대한 효도랄까, 행동이랄까, 태도랄까, 그 자녀들 또한 쉽지 않은 사정이라는 거지. 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일 가운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들을 뽑아서, 제 문제점들을 뽑아서 실천해 본 결과, 그래도 참 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일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 신생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라고 태어난 이상 신생아 때는 뭘 어떻게 부모들이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깔아 울기만 하고 인상만 찡그려도 뭐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단계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처했을 때 부모님들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컸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크면 클수록 어떻던가요? 그때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누워있을 때는 기면 좋겠고, 기면은 걸으면 좋겠고, 걸으면 뛰면 좋겠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도 같이 적응하느라고 엄청 힘들고, 그 자녀들도 자기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몸살을 앓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몸으로 육체가 크는 것에 대한 성장통을 앓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겪는 성장통도 엄청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독립해서 몸이 부모의 곁을 떠난다든가 또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한다든가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보면 좋기만 하고 그러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냐? 서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계산합니다. 물질적인 계산, 정신적인 계산 치열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계산은 우리가 어디서 유발됐겠습니까? 우리도 또 부모하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 간에 보여주는 게 맨날 그거 보여주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더 힘드니? 네가 더 힘드니? 그거 보여줬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킨 대로 안 해도 본대로 잘하거든요. 자식들이. 그런데 있어서
좀 이제 그래도 다 잘하고 계실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만 유독 참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실수가 뭐냐?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계산하고 남의 집 애들 비교하고 그런 엄청난 계산을 하다가 실수, 때로는 실패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처방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살아가는 그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참고가 되실 수 있다면은 그 행동해보는 그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그 부모가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정말 다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또 내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가야 되고 더러더러 일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집에 좀 있으라. 집에. 자식들이 그냥 뚝 떨어져서 나가지 않은 다음에 나이에 고아를 막론하고 부모가 밖으로 부모가 나가다니는 그 부모에게서 이런 것까지는 느끼면 안 된다. 분주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부모를 보인다. 그거는 같이 덩달아서 띱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뭔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여 잘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이 보입니다. 자녀들한테는. 제일 먼저 부부간에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부부간에 같이 계시다면 그 틈새가 보입니다. 두 사람이 소홀하다는 거.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자식들한테 오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꽃놀이패 아시지요? 꽃놀이패. 오늘은 엄마 쪽이라. 내일은 엄마 아빠 분란이 일어나면 아빠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서 조정합니다. 조정. 이쪽은 흉보고 저쪽은 조금 그냥 뒀다가 내일은 이쪽을 비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은 나쁘게 말하면 놀아난다는 거지. 그 보입니다. 자녀들도 보이고 부모도 보면은 저것들 봐라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랬을 때 집에 좀 시간을 바쁜 시간 중에서도 집에 좀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믿음 생활 하느라고 성당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 안에 계산이 있으면서도 그거는 봉사 아니거든요. 봉사한다고. 진짜 봉사해야 될 때는 따로 있는데 봉사해야 된다고. 봉사하다가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봉사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앞이 안 보이. 진짜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진짜 봉사해야 될 곳에 봉사 못하는 장님이래가 있는 봉사가 된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봉사하시는 일들이 있으면은 어떤 단체 이런 데서는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봉사를 조금 각도를 돌려서 집에 있는 시간을 집에서 때로는 음식도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조금 한 번 닦을 거 두 번 닦고 좀 깨끗이 집안도 정리해 놓고 좀 뭔가 정리가 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불안정할 때는 부모를 얕잡아 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말도 막 하고 행동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안정된 상태에서 부모의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자식들은 그 부부간에 중간에 탁 들어앉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으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부모의 어떤 취미생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요즘은 이제 팬데믹 시기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시작을 해본다는 거. 밖에 둥둥둥둥 다니고 정말 누굴 도와줬다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위로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봉사나 누구를 도와준 거는 그 사람, 그 상대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썩 기쁘지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말 좀 봉사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 봉사, 나에게 쓰임받는 봉사활동, 이게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내가 안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일을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면 좀 모르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신비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 부모님이 어떤 거를 시작했어 했을 때 자녀들이 놀랍니다. 아빠한테 그런 면도 있었어. 엄마 그런 거 할 줄 알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신비한 체험이지요. 신비감. 우리 엄마, 아빠 저런 면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식도 나누고 또 어떤 내 취미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때 토론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시간, 짜투리 시간, 애들이 시간도 잘 안 줍니다. 요즘같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직장도 안 나가고 재택근무하고 이럴 때는 이제 속 뒤집어지는 일 많으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어린 애들, 엘레멘터리 다니고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역시 지금 뭐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어머니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부모님들, 아버님들.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 하나, 컴퓨터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말을 좀 걸어볼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부모의 할 일, 집안에서 할 일을 하면서 다 느끼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건지 밖에 나가버렸는지 압니다. 서로 말 하나도 안 하고 이청방에 그냥 콕 그냥 들어앉아 있어도 다 안테나를 다 써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러면 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요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네 등등. 그러고 이미 우리가 표현을 다 했습니다. 뭐 그까지 참고 견딜 그 부모님도 몇 명 안 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만나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들지만 잠깐 그 시간에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오늘 집에 있네. 아빠 일찍 오셔서 집에 계시네. 그리고 아빠 매일 텔레비 보고 그냥 앉아있던 아빠가 뭘 하시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갈 일이 부부가 서로 님이랑 내미랑 합니다. 당신이 좀 그렇게 좀 어떻게 좀 집을 좀 어떻게 해봐. 당신은 그러면 뭐 했어? 당신도 좀 해봐. 이것 갖고 싸웁니다 또. 근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거. 정말 폭넓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먼저 시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유를 먼저 누립니다.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먼저. 이러기 전에 먼저 한번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뭘 하나 하면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엄마 뭐하노? 아빠 뭐하세요? 언제? 이렇게. 그리고 툭툭 자기들의 문제를 힘든 거를 툭툭 내던집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럴 때 받아주십시오. 아니면은 할 말 없거든 그냥 듣고만 있고 아 그랬나? 니 그렇구나? 요 말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기 페이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소리고 마음은 천당이고 몸은 지옥이라고 생각은 자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부모들이 핀잔 주고 옆집 누구 친구 비교하고 그러면 하고 싶다가도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내가 빗자리 들고 썰고 걸레가 닦으려 하는데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거 좀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싫잖아요. 할라 했는데 딱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그러듯이 니 그랬느냐고. 그럴 때 자녀들은 그동안에 그 몸은 지옥이던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시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또 그 안에 뭐냐 하면은 부부가 화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더라고요. 부부가 화합을 하지 않을 때 참 자식들은 간을 봅니다. 간을 나쁘게 말해서. 둘이가 하나 될 때 힘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두꺼운 밧줄도 하나하고 얇은 거 여러 개 새끼 거 하는 거하고 그 질김을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듯이 부모 두 분 다 맞아. 말이 다 맞아. 근데 두 양반이 합의 안 돼. 그럼 어쩌겠어요? 그거는 자식들 보기에 그냥 웃음거리. 그거뿐이 안 됩니다. 실컷 열심히 살고 고생하여 살아놓고 대접 못 받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 되는 대로 살아버린 그 결과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박이 벌어지도록 싸우더라도 지금은 마음을 맞춰라. 자식 앞에서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그럴 수 있겠네. 편들어 주세요. 특히 아빠가 자식하고 아빠하고 트러블이 있을 때 엄마는 자식 편 들어주지 마라. 남편 편 영 아닌 거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남편 편 들어주십시오.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 말이 옳다고. 그러면 남편도 느끼고 자녀도 아닌 거 알지만은
내가 이렇게 한 행위는 썩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부딪혔을 때도 남편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지간히 얘 뽀까라고. 당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 둘이 놓고 볼 때 뭐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엄마를 좀 약하게 봅니다. 약하게 봐서 뭐 해주려고 약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힘 없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 역시 아빠 역시 엄마를 그냥 탁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그러면 정말 아들은 엄마가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엄마가 틀렸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한편 되십시오. 한편 되어서 그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자식들한테 꼭 이래야 되나 하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아무 날 아니라도 이벤트를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잠깐 얼굴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맛있는 거 했는데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서 한 입 넣어주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익숙지 않은 자녀들은 아 엄마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뭐 이랍니다. 아빠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너무 보기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럼 또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서 그때 아이 이놈 새끼 뭐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렇구나 나중에 먹자 이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정말 집안에 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집안에 기둥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부간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이벤트를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별일 아닌 날이다. 그럴 때 돈을 씁니다. 졸지는 않아도 돈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애들의 모든 관심사가 재물에 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두루두루 이런 거 같지만 돈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낙담하고 짜증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 그거 하려고 돈 벌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 돈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면서 돈을 쓰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주면서,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돈도 없는데 지금 나 죽겠는데 요즘 깝깝해 죽겠는데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그 애들 키 들어오겠어요. 적은 액수라도 좋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는 분이라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투자한다에 투자, 펀드하고 주식하고 이런데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아이들 앞으로. 애들 힘납니다. 정말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 뭐 해가지고 살지도 모르겠고 그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 왜 이러는 거 모르겠고 다른 집 부모들은 팍팍 밀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는 왜 저럴고 맨날 가난해서 쩔쩔매고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리 돈 많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저들이 부자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금수저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흙수저들, 돈이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그 돈의 진가를 알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없는 상태에서 지지리도 궁상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자녀들에게 경제관념 이거 심어주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 그거로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돈. 근데 뭐 돈이 그래 돈에 죽고 살고 하나, 돈에 그렇게 구애받고 돈에 묶여가지고 재물에 그러고 사나 이리 말은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돈으로 인해서 우는 날 옵니다. 정말 늦다 싶을 때 자녀들로부터 경제관념 심어줘야 됩니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안 배워주잖아요. 잘. 근데 학교에서 배워준다 해도 행동하고 실천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통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아니면 용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돈으로도 좋으니까 돈은 이렇게 모았다. 우리가. 근데 부모들의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맨날 가난하다만 하지. 돈을 어떻게 잘 모으고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내리를 때린 게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고 돈을 모을 때 돈이구나. 돈이 내가 있을 때 돈이고 그거를 쓸 때 돈이지 머리에만 있는 돈의 관념은 이건 돈이 아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뭔가 저축할 수 있는 여건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일을 한다거나 연금이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해볼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많고 적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벤트를 돈으로 좋은 음식 먹이고 이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꾸 해주면 엄마 됐어. 나가서 그냥 먹으면 돼.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 있기도 싫어합니다. 요즘 애들이. 왜? 방 안에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컴퓨터 안에 다 있는데 엄마하고 얘기하고 아빠하고 얘기해가지고 시원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캐시 주면서 얘기 잠깐 나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마련할 때 부모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자식들이 알려고 합니다. 빼꼼히 내다봅니다. 돈 주네? 이 돈 어떻게 벌어온 돈이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그런 위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계속 나 돈 없다 하고 남편하고도 별로 좋은 사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도 그냥 직장이 어렵다 소리만 하지 소득을 높이는 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그거 벌어오는 그거에서 알아달라고 아우성하는 그거 최고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 그것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자식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말 이거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만 얘기하다가는 이거 나중에 못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온 거를 어떤 용도로 쓰며 지키느냐, 모으는 게 관건이더라.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한번 권하고 싶고, 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남의 집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말이 술술 나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 집 애들 이런, 그 집 애들 지붕 뚜껑 열고 사는 거 가봤습니까?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습니다. 단 부모의 입에서 밖으로 비판을 하느냐, 좋은 것만 자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억지로 자랑할 일도 없고, 또 절망해서 우리 새끼만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절망할 일도 나는 아니다 이거지.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집 새끼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얘기해서 아는 거지요. 신문에 나고 뭐 이래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칭찬하고 방송하니까 아는 거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생각 거기서 멈춰버려. 그냥 캐세라세라 그냥 날려보내십시오.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가 낫지, 아무리 잘나도 그 나무 새끼 그거 잘되는 그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부러워도 하시지 말고 그냥 그렇는가 보다 하고, 그런 시간에 자녀들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집에 있으면 허자고 있어도 일어나면은 그럴 때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은 집에서 자고 있어서 참 고맙네.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이렇게 알짱거리니까 고맙다. 그거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허자고 있으니까 속 디비질 수도 있는데 그걸 고맙다 하는 마음. 그럼 자식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게 했던 자녀, 그 부모의 마음에 드는 가운데 오래 기다렸던 자녀, 그리고 더 멀리 가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자녀, 속을 정말 내가 많이 썩었다고 자녀가 더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그런 고통 중에 더 있으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니지요. 정말 그 애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 돌진한 애를 마루청 끄트머리에 딱 앉으나면은 안 떨어지려고 발발발 떨립니다. 이제 돌진한 애도 지 죽을 짓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지 죽을 짓 서령했다 해도 압니다. 빠져나오고 싶고 살라고, 그 자녀도 살기 위한 투쟁으로 그 길을 좀 어떨 때 길이 아닌 길에 발을 툭 들여놓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런 자녀일수록 더 큰 제목이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 한참 뒤에나 경험할 거 땡기가고 일찍 해봤잖아. 그러면서 그 썸맛을 보는 가운데 세상살이 만만치 않네. 서바이벌, 살아남는 법은 뭔지 거기서 터득합니다. 그 돌진한 아이가 발발 떨고 있듯이 밑에 떨어지면 이거 죽겠구나.
요 피 나겠구나. 이거 알기 때문에 안 떠지려고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발을 툭 들어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툭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마루천 끄트머리 안 갑니다.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100번의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해 봤다는 거죠.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의 그 소사이어티도 굉장합니다. 복잡하고, 그 친구들과 직장에서 동료, 친구 힘듭니다. 그 자리 잡고 자기 자리를 갖고 산다는 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그 중에서의 나의 입신이 어느 만큼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얼토당도 안 하는 일이지만은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가 먼저 실망하지 마라. 부모가. 본인들은 더 실망하거든요.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람 안 만나고 그 컴퓨터 한 대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한테 칭찬 안 해주면 정말 흑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부모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중에서 잘하는 거 하나 뽑아서 이 분야에서는 네가 최고야. 그리고 내 눈에는 네가 최고야. 네가 1번이야. 이런다는 거지. 그랬을 때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바뀝니다. 정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면 싶었거든요. 저희 딸 둘이, 아들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면 싶었는데 쑥 뛰어넘어서 저 앞에 가가 있다. 그 배가 밤에 그 풍랑에 시달리면서 자초될 수도 있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밤새도록 그걸 겪고, 아침에 바다가 조용해지면서 그 해가 나서 밖을 내다보면 그 풍랑에 시달려서 한참 뒤로 물러나 있을 것 같은 그 배가 앞으로 쑥 가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그랬을 때 이 마음의 정말 평화, 자유는 시간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옛날에 이랬고 현재 이렇고 앞으로도 비전이 없다. 이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거. 지금 생각 이거. 좋은 생각을 먹어야지 나쁜 생각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평화, 자유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시간이 없다. 과거 신불가득.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인생 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따지잖아요. 언제 되려고.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잖아요. 쉴 데 없이. 오늘 네가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그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믿고 있잖아요. 시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면, 이 상태가 자유로우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 정하지 마세요. 옆집 애들 비교하는 거 시간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집에는 벌써 됐어. 시간 갖고 시비 걸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니는 내일도 그럴 거야. 시간 갖고. 빨리 된다고 그게 맨날 빠른 겁니까? 응? 먼저 한 사람 또 있는데 그리 따지자면 그럼 그 사람 맨날 따라가다가 인생 끝장 볼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나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거. 그랬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웃음 방편이라도 좋습니다. 실천하는 부모님. 그랬을 때 자녀들은 큰 바퀴 한 바퀴 돌아가면 작은 바퀴를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실천하는 또 행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